네,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집니다. 강원과 내륙에는 춘설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력은 3월 하순인데 거리는 겨울 풍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은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도 모자라 굵은 눈발까지 피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년 같으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었던 산들은 한겨울 마냥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때 아닌 눈꽃을 피웠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연일 날씨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수온주가 1도를 보이겠고 강원과 충청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집니다. 북풍을 따라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물러가고 볕이 들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갑겠습니다. 동해안과 내륙에서는 때 아닌 춘설이 더 쏟아집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산지에는 최고 8cm,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봄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 평소보다 2~3배가량 무겁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시설물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아침까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전날에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의 대리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늘 신문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를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검찰도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가 갑작스럽게 무산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내보내겠다고 하며 대리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해석에 차이가 빚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대리신문이 열린다면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피해자 없는 심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반납했고 판단을 보류하던 법원이 이를 종합한 결과 영장 심사가 무산된 겁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방법과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서류 심사만을 하기로 결정되면 예정대로 오늘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검찰과의 대리전을 펼칠 예정으로 양측 모두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심사가 더욱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은 3가지 진행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내놓은 향후 영장심사 진행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서면 심사를 하거나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영장심사를 여는 방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 영장심사를 여는 방안입니다. 서면 심사를 하면 법원은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가 직접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직 부장검사의 경우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의 서류 등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참여하는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규칙은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스 실소유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어서 강제 구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김윤옥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경천동지할 3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명품백에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2달 만에 돌려줬다고 제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 본인이 당시의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4천만 원을 사비로 건넸으며 정권을 잡으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당시 이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 분권과 총각, 경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4월에 걸쳐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2번째 부분인데요.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토지 공개념도 명시됩니다. 고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운영할 틀을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개헌안. 헌법 총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 조항의 신설입니다. 37%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무너뜨릴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선 수도 이전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세종시의 행정수도 재추진도 가능해집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제 부분에선 토지 공개념이 명시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등 위헌 논란을 일으킨 법들의 내용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개정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모두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 작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목요일엔 마지막으로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연합뉴스 TV 고유란입니다.